기본정석 19단원이고요. 행렬의 곱셈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행렬의 연산, 덧셈, 뺄셈, 실수배, 곱셈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제 좀 애매한 데서 시작을 하죠. 보기 2번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지난 시간까지는 행렬의 곱셈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봤으면 실제로 오늘 강의에서는요.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행렬이 이런 2 곱하기 2, 그러니까 2차 정사각 행렬의 연산을 다루거든요. 근데 이제 행렬의 곱셈에서 몇 가지 독특한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딱 앞에서 끌었습니다. 자, 밑에 일단 한번 볼게요. 우리가 행렬의 곱셈은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것의 행과 뒤에 있는 것의 열을 곱해서 만약에 1행 1열의 곱이면 그게 1,1 성분, 1행 2열의 곱이면 1,2 성분. 일반적으로 i행과 j-행의 곱이, i행과 j-열의 곱이 i,j 성분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볼게요. a, b, c, d라는 행렬과 x, y, u, v 이렇게 되는 행렬을 곱하면 앞에 것의 행과 뒤에 것의 열 곱해서 이렇게 곱하면 ax 더하기 by, 이렇게 곱하면 au 더하기 bv, cx 더하기 dy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cu 더하기 dv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주어진 행렬들이 있습니다. 얘는 영행렬이네요. 다음을 계산해 보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계산해 볼게요. 첫 번째 a, b의 경우에는요. a랑 b랑 곱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곱하면 0 곱하기 3, 1 곱하기 0이네요. 0, 4, 1, 0, 0이죠. 0, 3, 2, 0, 0입니다. 0, 4, 2, 0, 0이죠. 그래서 얘는 영행렬이 됩니다. 자, 두 번째 BA를 곱해봐라 그랬는데 BA를 계산해 보면은요. 앞에 3, 4, 0, 0이 오고 뒤에 0, 1, 0, 2가 오겠지. 그럼 요렇게 곱하면 0, 요렇게 곱하면 3 더하기 8이니까 11이 되고요. 0, 0, 0, 0이니까 0이고 0, 0, 1, 2니까 역시 0입니다. 그러면 1,2 성분만 1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행렬이 되겠죠. 되겠죠? 자, 세 번째 A, O를 곱해볼게요. O는 영행렬이죠?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뭐 어떻게 곱하든 뒤에 게 다 0이니까 0이 되겠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OA도 0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실수에서 어떤 수에다가 0을 곱하면 0이 되죠. 그것처럼 행렬에서도 어떤 행렬에다가 영행렬을 곱하면 항상 0이 됩니다. 영행렬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해도 0이 돼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실수에서는 0이 아닌 두 수를 곱하면 항상 0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두 수를 곱해서 0이 되면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 됐었는데 행렬에서는 A, B를 곱했는데 A, B가 둘 다 영행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0이 나올 일이 있습니다. 그쵸? 성분에 0이 있기 때문이냐라고 얘기하기 쉬운데 성분에 0이 없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행렬의 곱셈, 특히 2차 정사각 행렬의 곱셈에서 꼭 알아둬야 될 몇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행렬에다가 영행렬을 곱하거나 영행렬에다 어떤 행렬을 곱하면 0이다. 자, 이거는 실수랑 똑같은 성질입니다. 영행렬과 어떤 행렬을 곱은 항상 0이다. 되겠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 여기서 봤듯이 A, B 순서로 곱한 행렬과 BA로 곱한 행렬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 B와 BA가 같지 않다. 다시 말하면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성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 뭐냐면 지금 잘 보면 A는 영행렬이 아니죠. B도 영행렬이 아닙니다. 그런데 곱해서 영행렬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곱해서 영행렬이 됐다는 것이 A와 B 둘 중에 하나가 영행렬이라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수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요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A랑 B랑 곱해서 0이 되는데 A는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즉 0이 아닌 두 개의 행렬을 곱해서 영행렬이 되는 그러한 행렬 A, B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두 행렬을 영인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1, 1, 1 그리고 곱하기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얘 모든 성분이 0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예에서는 지금 보면 각각의 성분에 0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0이 나오죠. 맞죠? 1 곱하기 1, 마이너스 1, 1 빼기 1, 1 빼기 1, 1 빼기 1. 그래서 0이 아닌 두 행렬의 곱이 영행렬이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됐죠? 한번 정리합시다. 정리하기 전에 보기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갑시다. 이 보기 문제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두 개 행렬의 곱을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행렬의 행과 뒤에 있는 행렬의 열을 곱한다 그랬어요. 그쵸? 그럼 얘는
이 행렬과 이 열인 행렬을 곱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2 곱하기 2 행렬이 될 겁니다. 맞죠? 그리고 A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놈과 요놈을 1행과 1열을 순서대로 곱하면 되죠. 그래서 A는 4, 2, 8, 1, 마이너스 5 계산될 거고요. B는 1행과 2열이니까 6, 4, 24 더하기 4 빼기 3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C는 요놈과 요놈의 곱이죠. 계산하면 될 거고요. D는 요놈과 요놈의 곱이니까 3, 6, 18, 2, 4, 8, 0, 3은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각각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제 실제로 그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 요 성질을 추가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 성질에다가 다른 중요한 얘기들을. 자, 행렬의 곱셈에 대한 기본 법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문장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렬의 곱셈에서는 수의 곱셈에서와 같이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이 성립하지만 수의 곱셈에서는 달리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A, B, C가 아래의 합과 곱이 정의되는 행렬이고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는 2 곱하기 2 행렬만 다루니까 이 성질은 그냥 2 곱하기 2 행렬에서 성립하는 거다라고 생각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는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죠. AB와 BA의 곱하는 순서를 바꾸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물론 AB랑 BA랑 같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제외하고 A, B, C 3개의 행렬을 곱할 때 이 A, B의 순서를 안 바꾸고 A, B, C 순서는 그대로 둔 상태로 A, B를 먼저 곱하나 B, C를 먼저 곱하나 이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즉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이라고 부르는데 결합법칙은 성립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A에다가 가로 열고 B 플러스 C가 있으면 이걸 AB, AC로 바꾸는 거 가능하고요. 뒤에 C가 있으면 AC, BC로 바꾸는 거 가능합니다. 분배법칙 성립해요. 중요한 건 여기서도 이렇게 곱했으니까 이게 AC가 되지 얘가 CA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좀 기억을 하십시다. 자, 그래서 분배법 성립한다는 얘기고 자, A랑 B랑 행렬을 곱하는데 실수 K가 붙어 있다면 A, B에 곱하는 순서가 A가 앞에 B가 뒤에 이것만 유지가 된다면 K의 위치는 A에 붙든 B에 붙든 A, B 곱한 다음에 붙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실수배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이 2, 3, 4라는 게 뭐예요? 이 기본적으로 실수의 연산에서 성립하는 법칙이죠. 그럼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 행렬의 곱셈이 실수의 곱셈과 다른 점을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정확히 2가지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그 실수의 곱셈과 비슷하니까 실수의 곱셈과 다른 점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AB랑 BA랑 다르다. 다시 말하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곱셈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AB가 0, 곱한 게 0이지만 각각의 행렬은 0이 아닌 그러한 A와 B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1번과 2번 얘기는 앞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AB랑 BA가 같지 않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여기 있는 2, 3, 4 요 내용들은 우리가 실제로 확인을 안 해봤죠? 그죠? 항상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고 확인을 다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그렇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여러분들 그 살아있는 지식이 되지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참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선생님 이거 다 일일이 해보기 너무 귀찮고 시간도 걸리고 그냥 암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몇 개 안 되잖아. 그치? 그리고 이걸 계산하는 자체가 계산 연습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직접 다 계산을 좀 해보기 바라요. 그래서 보기 5번에서 실제로 3개의 행렬을 주어준 다음에 이 행렬을 가지고 얘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뭐가 성립하는지 얘가 성립하는지 한번 해보라 그랬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되겠죠. 자, 세 번째 행렬의 거듭제곱인데요. 거듭제곱이 뭔지는 알죠? 예. 실수를 여러 번 똑같은 걸 곱한 걸 거듭제곱으로 부릅니다. 비슷하게 이제 행렬도 같은 행렬을 여러 번 곱할 수가 있는데 A의 1제곱이라고 하면 그냥 A고요. 실수랑 똑같죠. A제곱은 A를 2번 곱한 거. A 세제곱은 A를 3번 곱한 건데 A제곱에다가 A를 한 번 더 곱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A의 M 플러스 1제곱은 A의 M제곱에 A를 곱한 것으로 약속한다 그랬어요. 자, 이거 뭐 실수에서 거듭제곱이랑 똑같은데 한 가지 궁금증이 들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행렬의 곱셈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죠. A의 M제곱에다가 A를 곱하면 A의 M 플러스 1제곱인데 이것과 A 곱하기 A의 M제곱이 같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냐면은 A의 M제곱은
a를 n번 거듭 곱한 거니까 a랑은 다른 행렬일 것이고 이 둘을 바꿀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걸 바꿀 수 없다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m이 2일 때를 보면은요, a제곱 a라는 것은 다시 쓰면 a 곱하기 a죠.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이 놈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앞에 두 개를 먼저 곱하는 게 아니라 a 곱하기 a를 쓸 수 있죠. 그럼 얘는 a 곱하기 a제곱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 a제곱 a와 a제곱은 같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죠? 예, 여기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어떤 순서로 곱하든 같은 행렬을 곱한 때는 상관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a를 n번 곱한 걸 a의 n제곱이라고 쓰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a가 정사각 행렬이고 mn이 자연수이면 a의 m제곱은 a를 n번 곱한 것을 뜻하는데 어떤 순서로 곱하든 상관이 없다. 전부 다 같은 행렬이니까 그런 얘기고요. a의 n 플러스 1제곱은 a의 n제곱 곱하기 당연한 얘기고 이것도 일반적인 실수의 지수법칙이랑 같죠? 이것도 실수의 지수법칙이랑 같으니까 같은 행렬의 거듭제곱에서는 지수법칙이 그대로 성립한다라고 기억해두면 됩니다.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이게 하나의 행렬의 거듭제곱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처음에 이런 건데 선생님 그러면 AB 있으면 A가 2개, B가 2개 있으니까 A제곱, B제곱 맞네요. 그렇지가 않아요. 왠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AB가 있는데 요걸 우리가 결합법칙을 써서 여기를 BA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쵸? 여기부터 계산하고 AB는 나중에 계산해야 돼요. AB 순서는 놔두고 결합만 시켜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 BA의 위치를 바꾸면 얘가 이렇게 되고 다시 이걸 결합법칙을 A끼리 B끼리 묶어줘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A제곱 B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잘못한 거예요? 바로 이 단계를 실수한 거죠. 일반적으로 BA와 AB가 같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일로 넘어간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된다. 요거 좀 짚어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기 문제 5번과 6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요 강의는 수학의 정석의 모든 내용을 완전히 풀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좀 핵심적인 내용들만 짚어서 하는 거라서 선생님이 계산 과정은 앞으로 좀 생략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앞에서는 행렬의 기본 계산을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으니까 계산 과정을 좀 같이 해봤는데요. 지금부터 좀 빨리 할게요. 만약에 수업을 못 따라가겠으면 강의를 끊어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A라는 행렬이 1-1일 때 A제곱과 A세제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A제곱은 A를 2번 곱한 거죠. 계산해볼까요? 1-1, 0이네. 곱하면 0이고 0이죠. 그러니까 A제곱은 영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재미있죠? 영행렬이 아닌 건데 제곱해서 영행렬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A의 세제곱은 뭡니까? A제곱에다 A를 곱한 거고 A제곱이 영행렬이니까 모든 행렬에다가 영행렬 곱하면 0인 건 맞죠? 예, 그래서 영행렬이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A제곱이 0이 나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A를 여기다가 아무리 곱해도 계속해서 영행렬이니까 이때 우리는 모든 n이 2 이상일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의 n제곱은 0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기 6번을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그 AB 전체의 제곱이랑 A제곱, B제곱이랑 같지 않다는 걸 앞에서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얘 가지고 확인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보이시오 그랬으니까 증명하라는 얘기인데 양쪽 계산해 보면 되겠죠. 이쪽. 근데 이 정석의 독특한 점이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이렇다라고 그냥 주장하고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른 교재들을 보면 이게 그냥 성질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정석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손으로 해석이랑 해본 것과 선생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받아들인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런 강도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직접 좀 해보시길 바래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AB 가로치고 제곱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AB와 AB를 곱한 거란 뜻이고 괄호는 없애도 되니까 행렬의 곱셈에서 AB라고 쓸 수가 있어요. 반면 A제곱, B제곱은 먼저 A제곱하고 그 다음 B제곱하란 얘기니까 플러스면 BB가 됩니다. 둘이 같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AB를 계산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A제곱을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이것도 해보세요. B제곱을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그러면 AB의 제곱이라는 것은 뭐야? AB를 2번 곱한 거니까 얘를 2번 곱해서 얘 곱하기 얘가 됩니다. 이해가 되죠? 계산하면 요건 9가 나오고요. 나머지 계산하면은 9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가 나오고요.
자, 이쪽 a제곱과 b제곱을 곱한 것은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놈과 요놈의 곱이죠. 계산을 직접 해보면 7-6, 50이 돼서 실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중요한 얘기라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어드바이스 1. 정석에 보면 이렇게 어드바이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말 그대로 조언이죠. 좀 여러분들이 꼭 알아뒀으면 하는 얘기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빠짐없이 읽어야 돼요. 선생님이 이제 그 행렬 강의 처음 시작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 정석을 공부할 때는 거기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자, 행렬의 곱셈에서는 특히 다음에 주의해야 된다 그래 놓고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성립하지 않는 게 당연하니까 여러분들이 실수의 곱셈 공식을 그냥 적용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외우지 말고요. 어떻게 기억하냐면 행렬의 연산에서는 실수에서의 곱셈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분배 법칙하고 결합 법칙은 성립하지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A, B를 BA로 바꾸는 과정 빼고는 다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고 하니 만약에 우리가 A 플러스 B의 제곱을 계산하라 그러면 이거 실수에서는 그냥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라고 그냥 계산했죠. 근데 그 계산하는 과정이 우리가 어떻게 됐었냐면 실수에서 먼저 A 플러스 B로 쓴 다음에 하나씩 곱해서 이렇게 항을 꺼내봤습니다. 그쵸? 그럼 그 과정을 그대로 해볼게요. 먼저 요 A랑 요 A를 곱하면 A제곱이 나오죠. A랑 B랑 곱하면 AB가 나올 거고요. 요 B랑 A를 곱하면 AB가 나오는데 자, 실수에서는 AB지만 지금 B가 앞에 있고 A가 뒤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BA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BB를 곱하면 B제곱이 돼요. 그런데 행렬에서는 AB랑 BA랑 같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간단히 해서 얘를 2AB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외울 게 아니라 행렬에서는 AB랑 BA가 일반적으로 같이 않으므로 실수의 곱셈 공식을 쓰지 말고 다 일일이 분배 법칙을 위해서 전개하는데 그 와중에 곱하는 순서를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죠. 하나 더 해볼게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합차의 공식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외웠는데 행렬에서는 이렇게 곱하면 A제곱 맞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 맞습니다. 근데 이건 마이너스 AB고 이건 AB가 아니라 BA죠.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마이너스 B제곱이고 얘네 둘이 같지 않으니까 사라질지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분배 법칙하고 결합 법칙은 성립하지만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일반적인 곱셈 공식을 당연히 쓰면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자, 이제 단위 행렬을 얘기할 차례인데요. 여러분들이 2차 정사각 행렬을 주로 다룬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그 행렬의 곱셈에서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주의하라고 좀 얘기했고요. 이 2 곱하기 행렬에서 중요한 행렬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단위 행렬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일단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임의의 n차 정사각 행렬 A에 대하여 AE 곱하기 2A는 A를 만족시키는 n차 정사각 행렬 2가 있다면 그 2를 우리는 단위 행렬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단위 행렬은 n이 2일 때, 2차일 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1001. 3차일 때는 100, 010, 001. 잘 보면은요, 이 대각선 성분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행렬이 되는데요. 실제로 결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단위 행렬의 정의는 뭐냐면 여기서 n은 다 2로 바꿔 생각하세요. 임의의 a에 대하여 a가 어떤 행렬이든지 간에 a와 1을 곱하든 2와 a를 곱하든 다시 a가 나오게 하는 그러한 행렬 2를 단위 행렬이라고 불렀죠. 자, 이게 실수에서는 뭐 같은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x랑 2랑 곱한 거랑 2랑 x랑 곱한 거랑 같고 그것이 다시 x가 되도록 하고 싶어. 그죠? 이걸 만족하는 2가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임의의 x란 얘기는 x가 뭐가 들어가든 이 식이 항상 성립하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얘를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니까. 그럼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당연히 2는 1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2는 1이라는 게 실수에서는 모든 x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수예요. 그게 행렬에서는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렬 버전으로 바꾸면요. 이렇게 됩니다. 임의의 n은 2로 보자 그랬죠?
2차 정사각행렬 A가 있습니다. A, B, C라고 썼어요. 이미 A에 대해서 A랑 2랑 곱하고 2랑 A랑 곱해서 다시 A가 되는 그러한 행렬 2를 내가 찾고 싶다 이겁니다. 있는지를. 그래서 이 2가 뭔지 모르니까 이를 XYGW라고 한번 써보면은요. 오케이? A 곱하기 2가 A가 된다는 얘기는 A는 요거니까 요놈 곱하기 2는 이렇게 썼죠? 요놈이 요게 된다는 얘기야. 맞죠? 자, 풀었으면 첫 번째 성분 A는 AXBZ가 A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AYBW가 B고요. 마찬가지로 CXDZ가 C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CYDW가 D가 됩니다. 자, 요걸 만족하는 그러한 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목적을 잃으면 안 돼. 우린 뭘 찾는 거야? A를 찾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 A가 어떤 행렬이든 간에 이걸 만족하게 만드는 그러한 행렬 2를 찾고 싶은 거지.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요 조건을 모든 A에 대해 만족하는 XYGW가 뭔지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행렬 A에 대해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 A, B, C, D가 바뀌어도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밑에 있는 4개의 등식이 바로 A와 B와 C와 D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는 얘기야. 즉, 이 행렬 A의 모양에 상관없이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첫 번째가 A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그쵸? X는 1이 들어가고 Z는 0이 들어가야 되죠. 이것도 항등식이 되려면 W는 1, Y는 0이고요. 얘가 C가 되려면 X는 1, G는 0이고요. 얘가 D가 되려면 얘가 1, 얘가 0이면 되는 거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풀어보면 X하고 W는 1이고 그 다음에 Z하고 Y는 0이 된다.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이걸 만족하는 단위 행렬이 뭐다? 우린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대각 성분은 1이고 나머지 성분은 0인 것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3차 정사각 행렬에서 쓰면 얘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 놈이. 그래서 근데 이거 안 다룬다고 우리는 거의 안 다뤄. 그래서 그냥 느낌만 알고 있고요. 2차 단위 행렬만 기억하면 됩니다. 얘가 바로 뭐다? 단위 행렬 2인데 이 단위 행렬 2는 뭐다? 어디다 곱해도 그 행렬이 그대로 나오게 하는 거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A2가 A다만 사용했는데 2A가 A가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보기 7번을 보겠습니다. A는 A, B, C라는 행렬이에요. 성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고 문자로 나왔다는 얘기는 임의의 행렬을 나타낸 거고요. 2는 대각성분 1, 나머지 0이니까 단위 행렬이죠. 단위 행렬과 임의 행렬에 대해서 실제로 A2, 2A가 A가 되는지 확인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2를 제곱해도 여전히 2라는 사실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되겠죠? 자, 보시면은 2가 1001이고요. 임의의 A에 대해서 A2는 2A는 A가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만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예. 앞에서 선생님 반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산해서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제 2제곱이 2라는 걸 보일 텐데, 뭐라 그랬어? 얘가 단위 행렬이면 A랑 단위 행렬의 곱은 단위 행렬과 A의 곱과 같고, 그건 다시 A라 그랬죠. 근데 이게 뭐에 대해 성립해요? 임의의 A에 대해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 A가 어떤 행렬이든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죠, 이 식은. 그러면 위의 식의 A에다가 단위 행렬을 대입할 수도 있겠죠. A 자리에 단위 행렬을 대입을 해주면 이 식은 뭐가 되냐면 앞에 건 2, 뒤에 건 2, 얘는 2가 됩니다. 이해되죠? 결국 무슨 얘기야? 2와 2를 곱한 게 2란 뜻이죠. 즉 2제곱이 2란 얘기입니다. 그럼 2제곱이 2가 됐다는 얘기는요. 2의 세제곱은 뭐겠어? 이건 2제곱 곱하기 2인데 2제곱이 2니까 이건 2가 되고요. 2는 2제곱이고 2제곱은 다시 2니까 2세제곱도 2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자, 2의 n제곱은 항상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체크해보면 되겠죠? 자, 단위 행렬을 2라고 불렀어요. 두 가지 성질을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단위 행렬의 정의인데 모든 A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A가 어떤 행렬이든지 관계없이 A와 단위 행렬을 곱한 것은 항상 A가 나온다. 바꿔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한쪽이 단위 행렬일 때는 교환 법칙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실제로. 그죠? 일반적으로는 A, B는 BA가 아니지만 단위 행렬이랑 곱할 때는 바꿔도 상관없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n이 뭐든지 간에 2의 n제곱이 항상 2다. 요거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선생님이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지만 항상 그런 게 아니라 A, B랑 B가 같은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그 같은 경우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뭐냐면 둘 중에 하나가 단위 행렬이면 교환 법칙을 써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교환 법칙을 쓸 수 있는 경우가 단위 행렬이 아닌 경우에도 있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등장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가 n차 단위 행렬이고, 이게 다 계속 n차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쓰는 건 몇 차라고요? 다 2차를 쓰고 있으니까 단위 행렬을 100이라고 봐도 돼요. 3차 이상의 행렬의 곱셈은 교과 과정에서 다루면 안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교육과정표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n차에 대해 성립하는 건 맞지만 2차까지만 알고 있어도 된다라고 기억하면 되고요.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거죠. A2는 2A는 A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2의 거듭제곱은 항상 2다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가 뭔지를 좀 얘기할 텐데 우리가 그 행렬의 곱셈에서 여기서 뭐랬어요? 곱셈 공식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A와 2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니까 A와 단위 행렬 사이의 연산은 교환법칙을 그대로 써도 되니까 곱셈 공식도 그대로 비슷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내가 A 플러스 2의 제곱을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죠? 그럼 얘는 A 플러스 2와 A 플러스 2의 곱이고요. A제곱, A2, 2A, 2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A2나 2A가 둘 다 뭐야? A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퉁쳐서 2A고요. 2는 제곱해도 2니까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요 과정을 잘 보면은요. 이 2에다가 숫자 1을 대입하면 A 플러스 1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쓴 거랑 같죠. 1의 제곱은 1과 같으니까. 그래서 이 단위 행렬은 실수에서 마치 1과 같은 작용을 한다라고 좀 기억을 해두세요. 단위 행렬은 1이다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그리고 이 과정도 그냥 외우기보다는 어떻게? 이 연산 과정을 몇 번 해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한 방에 되는 순간이 올 테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리고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A 플러스 A 마이너스입니다. 원래는 A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 이렇게 하면 플러스 2A,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제곱인데 A2도 A고 2A도 A니까 상쇄하고요. 2제곱은 2니까 이건 A제곱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죠. 그쵸? 역시 여기서도 2 자리에 1 대입하면 실수 1과 유사하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좀 더 중요한 거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나왔다. 그럼 이걸 우리가 X 더하기 2, X 빼기 1 같은 다항식 연산하듯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A제곱, 이렇게 곱하면 단위 행렬이니까 2A,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 그러니까 플러스 A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의 2제곱인데 2제곱은 그냥 2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당연히 단위 행렬이 아닌 두 행렬이 있을 때는 이걸 그냥 곱셈 공식 쓰듯이 해서 A제곱 플러스 BA는 BA 마이너스 2B제곱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예, 여기서 플러스 2BA하고 마이너스 AB가 나오는 걸 이렇게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단위 행렬은 마치 실수 1처럼 생각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 이런 걸 이제 막 자꾸 외우려고 하진 마세요. 외우려고 하진 마시고 아, 이렇게 연산을 하는 거구나 생각하고 배운 연산 그대로 평소에는 연산을 해보면 됩니다. 유제 같은 거 풀면서요. 그 연산을 하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문제 19-3번이에요. 자, 두 개의 행렬 A, B가 있습니다. A는 1, 2, 3, 4, 그리고 B에는 미지수가 숨겨져 있네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성립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때 XY 값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런 식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이거 완전 제곱식이네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넘어가겠지만 행렬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행렬에서는 이런 거듭제곱 계산할 때 어떻게 해라? 다 플러스라 그랬지.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인데 플러스면 이렇게 됩니다. 예, 하나는 AB 하나는 BA.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를 전개한 게 얘가 된다 그랬어. 원래 A 플러스 B의 제곱은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AB와 BA를 같은 것으로 보아서 2AB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AB랑 BA가 같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같아야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이제 AB를 곱한 것과 BA 곱한 걸 비교해서 같게 되도록 하는 XY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AB를 계산합시다. 요놈 곱하기 요놈인데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봐. 쇽 계산하면 어떻게 돼? EX. 나머지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BA는 먼저 B가 앞에 되니까 0Y, X6, 1, 2, 3, 4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3Y, 4Y, X 플러스 18, EX 플러스 12가 나옵니다. 되겠죠? 그러면
AB랑 BA랑 같다 그랬으니까 위에 것과 아래 것의 성분을 비교해야 하는데 지금 다른 성분은 보면 X랑 Y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같은 문자가 있는 성분을 보면 1,2 성분과 2,1 성분을 보면 1,2 성분은 둘 다 Y에 대한 식, 2,1 성분은 둘 다 X에 대한 식입니다. 그래서 2,1 성분이 같다는 것으로부터 4X는 X 플러스 18이 되고요. X는 6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Y 플러스 12는 4Y니까 Y는 4가 나옵니다. 실제로 X는 6과 Y를 4를 나머지 거에다가 대입을 해도 얘네들이 같다는 걸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거예요. 얘가 성립하면은 이게 성립하면은 A, B는 BA다. 이걸 외울 거예요? 이렇게 외우다 보면은 외울 게 많아집니다. 이거 외울 일이 아니죠. 어떻게 기억하면 돼? 원래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 이렇게 풀어 계산해야 돼.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풀어 계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 아, 그 얘기는 이 BA가 AB랑 같아야지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흐름으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암기가 되는 겁니다. 자, 확인 문제 19-4번입니다. 요거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많은 문제인데요. 한번 문제부터 볼까요? 두 개의 행렬 A, 그 다음 E가 있어요. E는 단위 행렬이죠. A는 A, B, C, D고. 자,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행렬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항상 A의 제곱 마이너스 가로 열고 A 플러스 D, 요 A와 D의 합입니다. 어떤 실수겠죠? 거기다 A 곱한 거 더하기 AD 마이너스 BC, AD 마이너스 BC니까 대각선으로 곱한 거 서로 뺀 거야. 거기다가 단위를 곱한 건 항상 영행렬이 된다라 그랬어요. 이걸 보이란 얘기는 직접 계산해 보란 얘기죠. 정석은요, 이렇게 뭔가 공식을 얘기할 때 이게 이제 하나의 공식인데 그 공식을 그냥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직접 한번 해봐라라는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직접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건 선생님이 안 할 거예요.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사실이 항상 성립한다는 정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성립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계산할 거고 선생님은 이게 성립한다는 걸 일단 가정한 다음에 몇 가지 예를 좀 보여줄 텐데 지금부터 좀 집중을 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A가 1, 2, 2, 3이라는 행렬이라고 칩시다. 그럼 요걸 A, B, C, D라고 읽으면 A 더하기 D는 4죠. 1 더하기 3이니까. 그리고 AD 마이너스 BC 하면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이 행렬 A는 뭘 만족하냐면 A 플러스 D 자리에 4, AD 마이너스 BC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는 항상 0이 된다라는 걸 보장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외워도 됩니다. 오케이? 이러면 얘가 성립한다는 걸.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외우는데 그냥 외우면 안 되는 게 한 가지를 더 들어볼게요. 자, B가 1-1, 2,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A 플러스 D는 얼마예요? 네, 5죠. AD 마이너스 BC는 4 빼기 마이너스 2니까 6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행렬 B도요. B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5B, AD 마이너스 BC 더하기 6E가 0이 된다가 성립해요. 실제로 여러분들 대입해보면 성립한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얘가 얘를 만족하니까 얘를 만족하는 행렬 B는 얘가 아닌 게 있을 수 있어요. A 플러스 D가 5고 AD-BC가 6이 되는 행렬은 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역으로 물어보고 싶어. 이걸 만족하면 행렬 B의 요 대각선분의 합은 항상 5가 되고 그 다음에 대각선끼리 해서 뺀 건 6이 될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요. 요거 인수분해가 되죠. 요거 단위 행렬이니까 교환법칙 성립하고요. 요 놈을 B-22, B-32로 바꿀 수 있는 거 확인됩니까? B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B 22 곱하기 3B는 6E의 제곱인데 2제곱은 2니까 맞죠? 그러면 얘가 0이 되려면은 B가 2이거나 B가 3이어도 되죠. 그래서 B는 2, 2도 있고 B는 3, 2도 있습니다. 2, 2는 2의 2배니까 2, 0, 0이 3, 2는 3, 0, 0, 3이야.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럼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되니까 이거 0 만드는 거 얘하고 얘만 있는 거 아니에요? 행렬은 뭐라 그랬어요? 곱해서 0이 되더라도 각각이 0이 아닐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말고도 또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얘네들은 보면은요. A 플러스 D가 5예요? 아니죠. 얘는 4죠. 얘는 6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행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라는 건 이렇게 기억해야 돼.
A가 2차 정사각 행렬이고 A, B, C, D예요. E가 단위 행렬이면 일단 첫 번째는 뭐냐?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A 더하기 AD 마이너스 BC의 E는 항상 0이 되는 건 맞다. 자,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A제곱 마이너스 PA 플러스 QE가 0이라고 해서 반드시 P가 A 플러스 D, 즉 얘네들 더한 게 이거이고 Q는 AD 마이너스 BC다. 꼭 그런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방금 위의 것처럼. 자, 이건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E는 0을 만족하는 행렬 A를 찾아라 그러면 이런 행렬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게 있어요. A 플러스 D가 3이 되고 자,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거, 그치? A 플러스 D가 3이 되고 AD 마이너스 BC가 2가 되는 그러한 행렬 A, B, C, D는 다 됩니다. 이걸 다 만족해요, 일단.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 이걸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건 이런 건 다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런 게 아닌 것도 있다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얘를 인수분해하면 A-2, A-2는 0이에요. 요거 단위 행렬이니까 인수분해 할 수 있겠죠. 곱셈 공식 바로 가니까, 그지? 그럼 이걸 0으로 만드는 행렬이 또 있지. 어떤 게 있어? 첫 번째는 단위 행렬 2, 두 번째는 2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더 있고 이 두 개는 이 조건을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은 단위 행렬밖에 없는데 요 얘기는 선생님이 특강으로 따로 찍을 거니까 좀 또 구체적으로 궁금한 건 이제 수업 시간을 통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된다고 기억을 해두세요. 나중에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지식 쌓아가면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 중요하니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리 1과 정리 2. 첫 번째는 뭐냐면 A가 A, B, C, D라는 행렬이면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A, 그 다음에 플러스 A, D나 B, C는 항상 0이 된다. 이게 그냥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고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역으로 얘가 얘를 만족한다가 아니라 A제곱 마이너스 PA 플러스 Q는 0을 만족하는 행렬 A를 찾아라 그랬을 때는 첫 번째로 A 더하기 B가 여기 있는 P가 되고 AD 마이너스 BC가 여기 있는 Q가 되는 모든 행렬이 가능하지만 어떤 것도 가능하냐?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면 자, 요거 X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요게 요런 방정식으로 쓸 수 있지. 여기 잠깐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Q는 0이라는 방정식을 생각하면 얘의 두근이 지금 뭐냐?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P가 될 거고요. 이렇게 알파 베타는 Q가 될 겁니다. 근각에서 한 개 쓴 거예요. 그쵸? 예, 근해 공식이랑 비슷하지. 요걸 만족하는 알파 베타에 대해서 A가 알파이 또는 베타이 꼴로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요, 지금 바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충분히 질문을 해서 해결하고 나가면 좋겠죠. 뭐 특강으로 영상도 하나 찍어 볼 생각입니다. 기본 문제 19-5번입니다. 자, A라는 행렬 나와 있고 단위는 나와 있습니다. A제곱 플러스 PA 플러스 QE는 0을 만족시키는 실수 P의 Q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이런 PQ가 한 개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개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대입을 해서 계산해도 됩니다만 우리는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적용을 하자고. A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A 플러스 1은 2고요. AD 마이너스 BC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행렬은 A 플러스가 2니까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서 A제곱 마이너스 2A 그리고 AD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는 0이 되죠. 마이너스 A 플러스 D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의 2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립한다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한 얘기를 하지 맙시다. 왜? 지금 예습 강의잖아, 그치? 예, 케일리 해밀턴이 적용했다라고 기억해 두세요. 자, 근데 이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라는 걸 쓰는 건 그냥 이런 0 만드는 식 하나 찾으려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쓰는 건지 지금부터 볼게요. 이번에서 얘를 계산하라고 했거든. 근데 이 A를 여기다가 직접 대입해서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일이죠. 그래서 이걸 직접 대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면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로부터 A에 대한 2차식이 0을 얻어놨으면 얘를 변형해서 얘의 차수를 내려버릴 거야.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요 놈을 우변으로 넘기면 A의 제곱은 2A 플러스 2가 됩니다. 뭐 한 거예요? A에 대한 2차항을 1차식으로 바꿨죠. 3차식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A를 곱해주면 원래 행렬에서는 뭔가를 곱할 때 앞에 곱하는 거랑 뒤에 곱하는 게 다르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A하고 2만 있으니까 A 뒤에 A를 곱하든 앞에 A를 곱하든 상관없죠. 여기도 2A로 쓰나 A2로 쓰나 상관없으니까 양변에 그냥 A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A 곱하고 2A 곱하면 A죠. 2는 단위 행렬이니까. 자, 그런데 A 제곱이 2A 플러스니까 다시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여기 2A 플러스 대입했으니까 뒤에 A까지 해서 5A 플러스 2가 돼요. 그럼 A 4제곱은 어떻게 되는데? 여기다 A 곱하고 여기다 A 곱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A 곱한 게 이거고요. 다시 A 제곱 자리에다가 얘를 우리가 대입을 해주면 계산하면 요거 여기 대입한 거야. 12A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래서 A 세제곱과 A 4제곱을 A에 대한 1차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에다가 A 4제곱 자리에다 얘를 대입하고 A 세제곱 자리에 얘를 대입해서 다시 한번 써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계산을 하면은 뒤에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있고 6A 플러스 4, 2가 나오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건 문제에 주어진 식을 어떻게 해서 대입해서 계산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이용해서 뭐를 구하고 어떤 2차식이 0이라는 걸 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해서 2차항을 1차식으로 3차항을 1차식으로 4차항을 1차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복잡한 항을 1차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다음 문제 가볼게요. 19-6번이고요. 여러분들이 행렬 공부할 때 계산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특히 행렬의 곱셈은 일반적인 실수의 연산이랑 다르니까 연습이 충분히 필요하거든.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주는 것보다는 직접 연습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일단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자, 행렬 A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뭘 물어봤냐면 A를 n번 제곱한 게 단위 행렬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 얘기는 거듭 제곱하다 보면 단위 행렬이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 같아. 그리고 A의 97제곱 구하란 얘기는 아마 직접 계산을 한 뜻 아니겠죠. 1번에서 어떤 행렬의 거듭제곱의 규칙성을 찾은 다음에 어떻게? 계산해보란 얘기야.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뭐죠? 3차방 정식의 그 허근 오메가 알죠? 그쵸? 세제곱하면 1대9 하는 거. 그런 것처럼 어떤 주기성을 갖고 거듭제곱이 되는 그러한 성질이 행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구하라는 얘기고 세 번째 요걸 만족하는 XY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차근차근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A의 n제곱을 계산하려니까 A의 제곱부터 차근차근 계산해 봅시다. A를 2번 곱한 거고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체크해 보시고요. A의 세제곱이라는 건 A의 제곱이 얘고 거기다 A 한 번 더 곱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3, 1, 마이너스 6 플러스 6, 0, 1 마이너스 1, 0, 3 마이너스 2, 1, 1, 0, 0, 1이네요. 뭐예요? 대각성분 1, 나머지 0. 단위 행렬이죠? 그럼 얘가 단위 행렬이 됐다는 얘기는 A의 세제곱이 단위 행렬이 됐다는 얘기는 A의 4제곱은 양변에 A를 곱해주면 A가 된다는 얘기인데 맞죠? 그리고 다시 A의 5제곱은 양변에 A 곱하면 A제곱이 되겠지. 그럼 A의 6제곱은 다시 뭐가 나와요? A의 세제곱인데 그놈은 2니까 단위 행렬이 나와요. 그러면 계속해서 뭐가 되는 거야? A, A제곱 단위 행렬 그리고 A, A제곱 단위 행렬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의 3K제곱은 단위 행렬이고요. A의 3K 플러스 1제곱은 단위 행렬에 A 곱한 거니까 A 그리고 A제곱 이게 반복이 된다는 뜻일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최초로 단위 행렬이 되는 n값은 3이라는 거 알았고요. 두 번째, A의 97제곱 구하라는데 잘 보시면 97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에요. 96이 3의 배수니까, 그치? 그럼 A의 96제곱 곱하기 A니까 그냥 A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네요. 그냥 A가 됩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쵸? 여러분들은 답엔 써야겠지. 자, 세 번째 문제를 풀 텐데 세 번째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어요. A의 11제곱은 A제곱이랑 같아요. 맞죠? A의 9제곱이 단위 행렬이니까 A제곱이랑 같아. 요 규칙성에서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자리에 A제곱을 써도 되고 A제곱이 우리가 뭐라는 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요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1의 XY가 마이너스 8, 3이라고 바뀝니다. 그럼 요거 계산을 해볼게요. 행과 열을 곱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I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I가 마이너스 8이 돼야 되고 이렇게 곱하면 X 더하기 Y가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니까 이 연립방 정식을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형태 2차 정사각 행렬에다가 XY라는 2 곱하기 1 행렬을 곱한 게 어떤 두 개의 2 곱하기 1 행렬이다 그러면 이것은 이 연립방 정식이랑 사실은 똑같은 거라는 걸 일단 확인을 하세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풀란 뜻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풀란 뜻이냐면 잘 봐봐. 우리가 a의 11제곱에 xy 곱한 게 마이너스 383인데 이것도 a의 여기다가 이걸 a제곱해서 대입한 다음에 계산하기 복잡하잖아.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여기서 a의 3k제곱이 단위행렬이라는 사실을 여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얘기가 양변에 a를 곱할 거예요. 근데 이걸 a의 12제곱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앞에다 a를 곱합시다. 각각의 앞에 a를 곱해주면 a의 12제곱에 xy 그리고 a의 마이너스 83이 됩니다. 곱셈을 할 때 앞에 곱하는 거 뒤에 곱하는 거 구분해야 돼요. 왜냐면은 ab랑 ba 다른 거니까. 되겠죠, 여기까지는. 근데 a의 12제곱은 뭐예요? 단위행렬입니다. 1001이에요. 그러니까 1001의 xy가 되고 a는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지? 1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3이에요. 그럼 이 단위행렬의 좋은 점은 뒤에 뭘 곱하든 간에 얘는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야. 실제로 해볼까요? x 0y 0x y. 그래서 이쪽은 그냥 xy로 바뀌고 이쪽은 계산하면 마이너스 8 9 1 8 마이너스 6 2가 됩니다. 따라서 뭐란 얘기예요? 우리는 x는 1이고 y는 얼마다? 2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연립방정식 풀지 않았죠? 그래서 요 아이디어 좀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기본 문제 19-7번입니다. 다음으로 답하시오 그랬어요. 1번 문제에서는요, a가 이럴 때 a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세제곱 더하기 a4제곱 이것을 a로 나타내라고 했고요. 2번 문제에서는 a가 이렇게 됐을 때 a의 n제곱이 이렇게 된다. 그때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a의 거듭제곱인데 그냥 제곱 정도가 아니라 세제곱, 네제곱 혹은 n제곱 이런 식으로 a의 거듭제곱이 나오면 이 문제는 대부분 규칙성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실제로 a를 거듭제곱해서 찾아가면서 규칙성을 만들어 보란 얘기야. 그럼 보면은요, a가 8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죠. 나타내기 위해서 a제곱을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a제곱은 얘 곱하기 얘고요. 계산하면 88에 64 빼기 40 맞죠? 80 빼기 50 마이너스 32 플러스 20 마이너스 40 플러스 25가 되고요.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24 3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근데 잘 보면은 이 a와 요 a제곱의 관계가 보면 모든 성분이 3배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83 24 10 곱하기 3 마이너스 4 곱하기 3 마이너스 5 곱하기 3이죠. 즉 얘는 3a예요. 즉 a의 제곱이 3a랑 같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제곱해서 계산한 거죠. 그런데 이걸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로 우리가 찾아낼 수도 있거든. 이게 무슨 얘기인 거냐 하니 요 a라는 행렬에서 지금 a 더하기 d를 계산해 보면 a, b, c, d라고 보고 3이 되고요. ad-bc는 마이너스 40 플러스 40이 0이 됩니다. 그럼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에 의하여 뭐가 되는 거야?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a제곱은 3a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복하는 방법이 있고 첫 번째는 직접 계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야? 케일리 해밀턴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직접 계산하는 게 좋아요. 이걸 쓰는 것은 가능하면 쓰지 마세요. 아, 선생님 그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 그렇게 열심히 설명해 놓고 쓰지 말라뇨. 안 써도 됩니다. 몇십 초 더 걸릴 뿐이에요. 근데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에 의존을 하고 직접 계산을 안 해보면 되게 바보 같아지는 일이 있어. 좀 이따가 2번 문제에서 얘기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1번에서 우리는 뭘 찾았어요? a제곱은 얼마라는 걸? 3a라는 걸 찾았고요. 그 다음에 a세제곱은 뭐가 되겠어 그러면? 3a의 제곱이 되겠죠. a 곱하면. 그런데 a제곱이 3a니까 9a가 될 거고요. 같은 이유로 a의 4제곱은 9a제곱인데 a제곱이 3a니까 27a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위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 얘를 a로 나타나는 것은 뭐겠어? a, 3a, 그 다음에 9a, 27a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가 얼마야? 40a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3a, 9a, 27a,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 하나 더한 거니까 계산되죠? 자, 이제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에서는 a가 10-1, 1이라 그랬고요. a의 n제곱이 10-1이 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아까 위에서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쓰지 않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다가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한번 써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a제곱, a 플러스 d가 2고 ad-bc는 1이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 ad-bc 1 플러스 2는 0이 돼요. 그럼 이렇게 되고 나면 이게 a제곱은 2a-in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a세제곱을 계산하려면 또 대입해야 되고 좀 복잡해집니다.
자, 위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로 계산했을 때 A제곱은 3A가 나왔으니까 바로 규칙성이 보여요. 9A, 27A. 근데 여기서는 규칙성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직접 계산하는 게 좋을 때가 많다. 자, A제곱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두 개 곱하면 되고요. 계산하면 1,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되죠. 세제곱을 계산하면 여기다가 요거 한 번 더 곱하면 되는 거죠. 계산하면 역시 1, 마이너스 3, 1. 자세히 보면 마이너스 1인데 제곱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되죠. 그럼 아마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A의 K제곱은 1, 0, 마이너스 K, 1일 것 같은데 이런 규칙이 계속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1, 0, 마이너스 1을 한번 곱해 보면은요. 1이 되고 1이 되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니까 1, 0,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1.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여기 있는 수만 어떻게 돼? 1씩 계속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한 번 제곱할 때마다 1씩 줄어드니까 아,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얘는 뭐야? 얘는 마이너스 10, 아니 무슨 마이너스 10이야. 10일 때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행렬의 거듭 제곱할 때는 어떻게 해라? 규칙성을 발견해라.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바야흐로 기본 정석의 그 19단원 마지막 문제가 나왔네요. 좀 강의가 길었죠. 2차 정사각형렬 AB와 단위행렬 2에 대하여 A 플러스 B가 3이고 AB가 영행렬이라 그랬습니다. 다음을 간단히 하라 그랬어요. 자, 조건 다시 한번 써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합과 곱이 나왔을 때는 곱셈 공식을 이용하고 싶어질 때가 많아요. 무슨 소리냐 하면 A 플러스 제곱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A 플러스 B 알고 AB 아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건 행렬의 곱셈이니까 이 상황에서 뭘 체크해야 된다고? AB랑 BA가 같은지를 우리가 몰라요. 일반적으로는 다르다 그랬어.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같다면은 쓸 수 있는데 다르다면 못 쓰겠죠. 그래서 우리가 AB가 0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BA도 0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를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잘 보세요. 자, 주어진 식이 있죠? 그죠? 이 안에서 변형을 통해서 이걸 한쪽에서는 AB를 한쪽에서는 BA가 튀어나오게 만들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니까. 우리가 보통 문제 풀 때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눈다 이런 아이디어 쓰죠. 그죠? 방정식 같은 거 풀 때. 행렬도 마찬가지로 양변에 같은 행렬을 곱하거나 나눠도 되는데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앞에다 곱하는 거랑 뒤에다 곱하는 거랑 달라질 수 있어요. 즉 A, B랑 BA는 다르니까. 그래서 일단 주어진 식에 뒤쪽에다 A를 곱해봅시다. A 플러스 B에다가 뒤에 A 곱하고 3위에도 뒤에 A를 곱할 거예요. 이러면 여기는 A제곱 더하기 BA가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A를 이제 앞에 곱해볼까요? 양변에 앞에 A를 곱하면 A의 A 플러스 B는 A 곱하기 3E가 나와요. 자, 이렇게 쓰는 이유가 하나에서는 BA, 하나에서는 AB를 나오게 하기 위함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단위행렬이 있기 때문에 단위행렬과 A의 곱이나 A와 단위행렬의 곱이나 실수는 뭐 상관없지. 앞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둘 다 A니까 2A와 A가 둘 다 A니까 위에 거와 아래 게 둘 다 A가 아니라 3A로 동일한데 이거 오타입니다. 나중에 고칠게요. 3A로 동일합니다. 결과가 3 붙어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를 전개한 거 A제곱 더하기 BA와 A제곱 더하기 AB가 같다는 의미이고요. A제곱을 날려주면 BA랑 AB랑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AB와 BA가 같다는 걸 얻었는데 어떻게 했어? 양변의 A를 오른쪽에 곱하고 왼쪽에 곱했습니다. 단위행렬이니까 오른쪽에 곱하든 왼쪽에 곱하든 안 바뀐다는 사실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1번은요. BA 구하랬는데 이거 AB랑 같다는 것을 찾았으니까 영행렬이죠. AB가 0이니까. 2번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원래는 이걸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라고 쓸 수 없죠. 그쵸? 하지만 이 경우에는 AB, BA가 둘 다 0이니까 쓸 수 있습니다. 그쵸? 같으니까. 그래서 영행렬이고 요 놈은 뭐야? A 플러스 B는 3이니까 3 단위행렬의 제곱, 3의 제곱 9고요. 단위행렬의 제곱은 단위행렬이에요. 마지막으로 3번 요 놈은 곱셈 공식 변형을 쓰기보단 이렇게 한번 해보자. 세제곱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A 플러스 B도 알고 있고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알고 있어요. 그럼 A 플러스 B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곱해보면은 세제곱, 세제곱이 나오겠지? 계산해보면 A 세제곱, B 세제곱, BA제곱, AB제곱이 나오는데 지금 잘 보시면은 BA제곱이나 AB제곱이나 둘 다 0이에요. 왜냐면은 앞에 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B, BA로 쓸 수 있고 뒤에 건 뭐라고 쓸 수 있어? AB의 B라고 쓸 수 있는데 AB가 BA가 둘 다 0이니까. 그쵸? 그럼 얘는 뭐만 남는 거고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만 남는 거고 위에 거는 A 플러스 B가 3이라는 거 알고 있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9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27의 2제곱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27 얼마가 되고요? 2가 되고요. 얘는 얼마가 되고 9, 2가 되고요. 얘는 영행렬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타 한번 수정해 놓을까요? 여기가 3A, 여기가 3A예요. 자, 이렇게 해서 행렬의 연산, 곱셈에 대한 수업이 다 끝났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수업을 그냥 들으면은 내가 행렬의 곱셈을 잘하게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영상 들으면서 잘 안 되는 부분 스스로 생각해보고 책 읽어보고 유제답 풀어봐야 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와서 여기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한번 수업을 해보면 되겠죠? 수고하셨어요.